네, 너의 마지막 수학 미적분 113 수열의 극한과 대소관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함수의 극한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헷갈리네.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있었습니다. 네, 수열의 극한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수열 극한의 대소관계 해서 이 수열도 사실 대소관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이 있고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3 플러스 n분의 1이에요. 이게 3 플러스 n분의 2예요. 그럼 얘가 이거보다 항상 커요? 괜찮으세요? 이게 이거보다 크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열도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과 C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있을 때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면 이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b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cn 이 극한 사이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얘네들 대소관계가 이러면 얘네들의 대소관계도 이렇습니다. 근데 이때는 등호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때는 등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있겠죠. 여기도 등호가. 여기 등호가 없더라도 여긴 등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크기는 얘가 더 작더라도 얘가 더 크더라도 목표점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걸 보세요. n이 무한대로 가면 둘은 서로 대소관계에서는 이게 더 크지만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요? 3. 얘는 어디로 갑니까? 3. 그러니까 목표점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큰 쪽에서 오건 작은 쪽에서 오건 간에 목표점이 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로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죠. 얘는 식이 뭔지를 안 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얘네 둘의 식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놓고 얘네 둘을 가지고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그 극한 값이 둘 다 똑같은 값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얘는 낑겨있는 수위 아닙니까? 극한 아닙니까? 얘네 둘이 만약에 둘 다 뭐 3으로 갔다? 그럼 얘도 어디로 간다? 3이라는 거죠. 괜찮으세요? 여기서 이제 만약 이게 대소관계가 이러면 극한도 이렇게 되는데 만약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 같으면서 그 값이 뭐 k라고 되면 이렇게 되면 중간에 낑겨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가느냐 얘도 똑같이 k로 간다라는 거죠. 이 둘의 만약에 극한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유식하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데 자, 그럼 볼게요. 거기 필수 예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9번을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필수 예제 9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9n제곱보다 이게 크다. n제곱 더하기 1 곱하기 an 그리고 이거보다 3n 더하기 2의 제곱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리미트 질문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냐고 묻고 있어요. 그럼 얘의 극한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an이 어떤 식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an의 범위는 구할 수 있습니다. 셋 모두를 n제곱 더하기 1로 나누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이 나누는 수가 양수이냐 음수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n은 자연수가 되는 겁니다. 수열에서의 n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연수니까 제곱하고 1 더해도 양수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셋 모두를 n제곱 더하기 1로 나눠도 이 부등호의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n제곱 더하기 1분의 9n제곱 여기는 이제 an 됐고요. 여기는 이제 n제곱 더하기 1분의 3n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얘의 극한을 구하고 싶죠?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라는 거예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n제곱 더하기 1분의 9n제곱. 여기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an. 여기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제곱 더하기 1분의 3n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등호가 없지만 여긴 등호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얘가 어디로 갑니까? 9로 갑니다. n제곱분의 n제곱이니까 최고차 한계수만 봐야죠. 선생님 얘는 달라 보이는데 아니에요. 얘도 전개하면 9n제곱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n제곱분의 9n제곱이니까 얘도 어디로 갑니까? 얘도 9로 갑니다. 그럼 낀 개는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9가 되겠다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사실 문제가 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0번 보도록 하죠. 칠판 좀 지울게요. 필수 예제 10번 보시면 자, 이거만 얼른 하고 저기 애들 시험 보는 거 좀 봐야 되겠다. 너희 시험 다 풀었니? 막심이 시험 다 풀었니? 그랬구나. 명훈이는? 한 문제 남았어? 막심은 선생님이 금방 갈 테니까 잠깐만. 막심이는 다 보셨으면 채점 한번 해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다른 애들 시험 보게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1인 다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필수 예제 10번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 제곱분의 사인 n 세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이걸 보고 약간 이걸 보고 우리는 약간 긴장을 하게 되죠.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게 그냥 n 파이가 아니라 n 세타로 돼 있죠. 세타는 그냥 상수래요. 심지어 무슨 상수인지 알려주지도 않았어. 이게 1인지 2인지 3인지 안 알려줬어. 그럼 얘 값은 정확하게 뭘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인 함수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이죠. 무작정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감소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인 함수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x축 여기 y축 해서 이렇게 생겼었죠. 여기가 이제 2파이 여기가 파이 .1 마이너스 1 y는 sin x 그래프가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주기함수였단 말입니다. 이게 뭘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생각하는 거죠. 얘는 일단 무한대로 가고요. 근데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n이 무한대로 간다 할지라도 알 수 없지만 얘는 아무리 커봤자 얼마예요? sin n 세타에서 이 값에 따라서 이 sin 값은 계속 변화하게 되겠지만 sin 값은 아무리 커봤자 얼마입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가봤자 얼마예요? 1이에요. 아무리 작아봤자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극한을 구해야 하는 1 더하기 n제곱분의 sin n세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아봤자 1 더하기 n제곱분의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1 더하기 n제곱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런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건 1이건 간에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네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0이 되겠죠. 그럼 낀 개는 얘도 뭐가 된다? 0이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 뒤에 연습 문제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봐드릴 게 있는데, 그 뭐냐 하면, 저번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하면 좋았을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저번 시간의 내용이긴 한데, 그게 뭐냐 하면,
수열 극한의 성질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로 수렴을 하면 수렴을 하는 수열에 한해서 계산된 수열들도 그 수렴값이 보존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an 있는데 여기다가 n과 상관없는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얘는 k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서 k 알파가 된다. 괜찮나요? 얘네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뿔마 bn 얘도 다 보존이 되어서 수렴을 하게 되고 수렴값이 알파 뿔마 베타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 얘도 수렴하는 것끼리 계산하는 거니까 수렴이 된다. 그리고 수렴값은 알파, 베타가 다 보존이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얘도 알파분의 베타로 수렴을 하는데 단 요 상황에서는 분모가 어디로 가서는 안 된다? 0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an이 실제 0이어도 안 되고 an이 0을 향해 가서도 안 된다 라는 조건이 붙었었죠. 쉽게 생각하면 수렴하는 것들끼리 계산하면 수렴한다 이거죠. 근데 또 바꿔 생각하면 얘네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계산된 것도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 제가 뒤에 27페이지에 연습문제 1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연습문제 16번입니다. 자,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자, 볼게요. 1번. 현재 이제 설정이, 이게, 보기마다 설정이 다르네요. 1번 보기 설정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 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은 베타분의 알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맞을까요? 아니면 틀릴까요? 맞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이게 좀 야비한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얘도 수렴을 하려면 조건이 붙어야 돼요. 이 분모가 어디로 가면 안 돼요? 0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말이 빠진 거냐면 베타가 0이 아니라는 말이 빠진 거예요. 때문에 베타가 0이 되는 경우 혹은 bn이 실제로 0인 경우에 얘는 이초에 이렇게 수렴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1번은 틀렸어요. 이 말이 빠졌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참거짓을 우리를 아주 머리 아프게 하면서 참거짓을 묻는 문제들이 나와요. 자, 그럼 2번 보기도 한번 볼게요. 2번 보기는 뭐라고 그랬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그랬네요.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은 0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0이네요.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죠? 맞아요. 이건 틀려요. 왜냐하면 무한대는 다 급이 있단 말이죠.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발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an이 n세제곱이고 bn이 n제곱이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n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되죠. 이런 건 n세제곱 뽑아내면 1 빼기 n분의 1이 되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1 곱하기 무한대가 됩니다. 괜찮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발예를 직접 찾지 않더라도 얘네들은 수렴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이것들끼리 계산해봤자 뭐가 된다라는 확신은 가질 수 없다. 요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발예를 찾지 않더라도 2번 보기는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3번 보기 볼게요. 3번 보기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가고 있대요.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0으로 간대요.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 곱하기 0으로 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이것도 얘가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0으로 가는 것도 급이 있고 무한대로 가는 것도 급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AN이 n제곱이고 BN이 n분의 1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죠. 하지만 n제곱에다가 n분의 1 곱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n이 됩니다. 그럼 발산할 수도 있죠. 물론 0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 옳다는 주장을 할 수 없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얘가 수렴하는 게 아니니까 이 둘을 계산을 했을 때, 곱했을 때 어디로 갈지는 사실 알 수 없다. 발열을 찾지 않더라도 알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 문제도 틀렸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보기 보겠습니다. 4번 보기. 4번 보기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bn 사이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사이에 이렇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야비한 문제죠. 여긴 등호가 없을 때 여긴 등호가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걸 안 썼기 때문에 4번 보기는 틀린 겁니다. 괜찮으세요? 5번 보기 보겠습니다. 5번 보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이 0으로 가면,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면, 이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알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실 맞겠죠. 왜냐면 답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맞게 되는 그 과정을 어떻게 도출해내나 잘 보세요. 얘는 수렴하네요. 그죠?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수렴하는지를 바로는 알 수 없지만 이 덩어리는 수렴하죠. 수렴하고 수렴하죠. 그죠? 그럼 이 덩어리끼리 계산을 해도 수렴할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수렴하는 수열들끼리 계산을 해서 여기서 주장하는 bn이 나올 수 있는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이걸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서 an-bn을 빼면 돼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것끼리 계산한 수요도 수렴할 겁니다. 얘는 근데 이제 계산하면 이제 사라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an 사라지고 플러스니까 이게 이제 bn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어디로 갑니까? 알파로 가고 얘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는 설명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수렴하는 것끼리 계산한 건 수렴한다. 근데 얘네 둘 다 수렴을 하고 이걸 계산해서 이게 나올 수 있고 그 결과가 알파가 되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수렴하는 것끼리 나올 때만 긴장하면 되겠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이런 거 하나 같이 적어주면 참 좋아요. 뭐냐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섞여 있는 수열들끼리의 계산 중에 우리가 확실히 수렴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무언가로 수렴을 하는 겁니다. 베타로. 그럼 얘네들 중에 이거는 수렴하지만 이건 발산하니까 서로 더해도 모르겠고 뭐 더하는 게 수렴하는지 알 수가 없고 사실 무조건 발산하겠죠. 더하면 무한대랑 이거니까 발산하고 서로 빼도 발산하고 곱해도 발산하고 하겠지만 이 중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풀이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이에요. 나누기죠. 근데 이걸 구조로 보세요. 무한대분의 베타꼴 되겠죠. 그럼 얘는 분모가 이제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가게 될 거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0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요게 자주 나와요.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둘을 곱하면 당연히 발산하겠죠. 그 이제 베타가 아마 0이 아니라는 가정을 해준다라면 곱하면 무조건 발산이겠죠. 더해도 발산, 빼도 발산이긴 할 건데 그 중에 얘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